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조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해볼 실험은 관성 모멘트 실험입니다. 관성 모멘트는 회전 관성, 로테이셔널 이너셔라고도 해요. 관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즉, 운동하던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관적인 성질, 관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이죠. 그러므로 관성은 힘이 가해졌을 때 운동 상태의 변화에 저항하는 크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체는 관성이 크고 어떤 물체는 관성이 작은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이와 같이 가벼운 플라스틱 공을 좌우로 운동시키는 경우와 쇠로 된 공을 운동시키는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가 더 관성이 큰지는 눈에 딱 보이네요. 당연히 쇠로 된 공이 관성이 더 크죠. 그럼 이와 같은 관성의 크기를 어떤 물리량으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무게? 아니죠.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무게라고 하면 안 되고 질량이라고 해야죠. 즉,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고 질량이 작으면 관성이 작습니다. 그러므로 질량은 관성의 크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때 가해지는 힘은 물체의 질량 중심에 작용해서 직선 방향으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석할 때는 물체의 질량 중심에 힘이 가해져서 어떤 가속도가 만들어지면 운동 상태를 바꿔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운동했는가를 분석해 왔다는 거죠. 그럼 물체의 질량 중심에서 벗어난 지점에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는 물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직선 방향으로 이동하지도 않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농구공에 힘을 가할 때 힘의 연장선이 농구공의 질량 중심을 지난다면 농구공은 직선 운동을 하겠지만 농구공에 스치는 방향으로 힘을 준다면 농구공이 회전하겠죠. 질량과 반지름이 클수록 회전시키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선 운동에서의 관성뿐 아니라 회전 운동에서의 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여기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기 양 끝에 1kg의 추를 매달아 놓은 물체가 있는데요. 아령하고 비슷한 꼴이죠. 하나는 막대기가 짧고 다른 하나는 막대기가 깁니다. 이 막대기의 중심을 양손으로 각각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질량이 2kg으로 같기 때문에 양손에 느껴지는 묵직함은 같을 것입니다. 질량은 직선 운동에서의 관성의 크기이므로 질량이 같다면 관성도 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령 모양을 부채꼴을 그리면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흔드는 경우는 어떨까요? 막대가 짧은 것보다는 긴 것이 더 잘 안 움직이고 나면 방향을 바꾸기도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전축으로부터 질량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회전에 대한 관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성질을 관성 모멘트 또는 회전 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즉,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와 관련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에 대한 물리량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전시키려는 힘에 대해 저항하는 정도로서 회전에 대한 관성인 것이죠. 관성 모멘트의 계산은 질량과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를 제곱해서 구하는데요. 질량이 여러 개면 모든 질량과 각각의 거리 제곱을 구해서 합산하는 것입니다. 식으로는 이와 같이 표현하게 돼요. 이때 관성 모멘트의 기호는 I로 표현합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셔에 이너셔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질량이 커지면 관성 모멘트라는 회전에 대한 관성이 커진다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왜 하필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제곱을 해주는 거죠? 라고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요.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은 서로 대응하는 물리량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선속력 V에 대응하는 회전운동의 물리량은 각속력 오메가, 성가속도 A에 대응하는 물리량은 각가속도 알파, 힘 F에 대응하는 물리량은 돌림힘, 즉 토크, 타우 등이 있죠. 관성 모멘트 I를 지금 살펴봤으니 질량 M에 대응하는 회전운동의 물리량은 관성 모멘트 I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겠네요. 지금 여기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려고 해요. 에너지는 상태가 갖는 스칼라 양이니까 회전운동하는 상태는 분명히 에너지라는 것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물체는 사실 아주 작은 미소질량 M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알고 보면 이 미소질량 M들이 회전축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지름을 갖고 V라는 속력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전운동 상태가 갖는 에너지는 이 미소질량들의 운동 에너지를 모두 합친 것과 같은 것이죠. 미소질량들에게 1부터 i까지 번호를 붙여보도록 하죠. 물체가 한 바퀴 돌면 물체를 구성하는 1번부터 i번까지의 모든 미소질량들도 같은 시간에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회전축에서 가까운 반지름 R1을 갖는 미소질량 M1은 V1이라는 속력으로 한 바퀴를 돌고 좀 멀리 떨어져서 더 큰 반지름 R2를 갖는 미소질량 M2는 V2라는 속력으로 돌 텐데 속력이 더 커야 같은 시간에 한 바퀴를 돌겠죠? 모든 미소질량들의 반지름들을 생각해보면 같은 반지름이 아닌 이상 모두 다른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러므로 회전하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이와 같이 미소질량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쓸 수 있겠네요. 여기서 아래첨자 R은 회전운동 에너지라는 뜻으로 로테이션에 R을 따서 붙인 거예요. 이때 MI들은 필요하다면 모두 같은 질량으로 통일해도 상관없어요. 굳이 서로 다른 질량으로 나눠 생각할 필요는 없죠. 문제는 VI가 질량들이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I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모든 질량들이 한 바퀴, 즉 2파이라는 각변이를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모든 질량들의 각속력은 같아요. 즉 반지름 R1을 그리나 R2를 그리나 같은 각속력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속력을 이용해서 선속력을 표현할 수 있죠. 즉 V는 R오메가입니다. 그렇다면 식을 이렇게 바꿔 써볼 수 있겠네요. 오메가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내고 2분의 1도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빼내면 괄호 안에 시그마 mi, ri 제곱만 따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전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2분의 1과 괄호 안의 물리량과 각속력 제곱을 곱한 꼴이네요. 직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직선 운동의 물리량과 회전 운동의 물리량을 서로 대응시켜 본다면 직선 운동의 m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시그마 mi, ri 제곱이라는 항과 같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 항을 관성 모멘트 또는 회전 관성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는 질량의 회전 반지름의 제곱을 곱한 꼴이 됩니다. 여기서 반지름의 제곱꼴이 나온 거예요. 이제 관성 모멘트가 질량에는 당연히 비례하겠지만 왜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 즉 회전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i를 써서 회전 운동 에너지를 다시 고쳤으면 이와 같습니다. 회전 운동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든지 모두 단위가 줄이에요. 직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비교해보면 V에는 오메가가 대응하고 M에는 I가 대응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네요. 우리가 선 운동량이 P는 MV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선 운동량에 대응하는 회전 운동의 물리량은 각 운동량입니다. 그럼 각 운동량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M에 대응하는 I, V에 대응하는 오메가를 써서 L은 I 오메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선 운동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든 M은 변하지 않지만
회전 운동에서는 같은 물체라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관성 모멘트 I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회전축에 따라서 질량 분포의 회전 반지름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이와 같이 4개의 질량이 십자 모양의 막대 끝에 꿰어져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볼까요? 편의상 모두 점질량, 즉 반지름이 없는 질량이라고 생각하도록 해요. 그림 A와 같이 Y축에 대해서 물체를 회전시키면 라지 M은 회전 반지름 A를 가지고 빙빙 돌겠지만 스몰 m은 점이니까 회전이 무시되겠죠? 그러므로 Y축을 회전축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는 경우의 관성 모멘트는 왼쪽 M의 관성 모멘트 MA 제곱과 오른쪽 M의 관성 모멘트 MA 제곱만 의미가 있어서 이 둘을 더해 IY는 EM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 B와 같이 회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XY 평면에 수직한 축을 회전축으로 돌고 있으니까 회전축이 Z축이 되겠네요. 라지 M은 당연히 회전 반지름 A로 돌고 있고 스몰 m도 회전 반지름 B로 돌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스몰 m도 관성 모멘트를 갖겠네요. 두 개의 스몰 m의 관성 모멘트의 합은 이 스몰 m B 제곱이므로 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IZ는 2 라지 M A 제곱 플러스 2 스몰 m B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물체지만 회전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관성 모멘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네요. 직관적으로 봐도 A, B 어느 경우가 관성 모멘트가 더 클까요? 그렇죠. B와 같이 회전시키는 경우가 관성 모멘트가 더 크네요. 그러므로 A보다는 B가 돌리기가 더 힘들고 일단 회전을 시작하면 멈추게 하기도 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 질량으로 이루어진 개는 각각의 점 질량의 질량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만 주어진다면 귀찮지만 일일이 질량과 반지름 제곱을 구해서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전자 같은 것을 적당히 꿰어서 돌린다면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번거롭지만 주전자를 I개 미소 질량들로 분해한 후 각 질량마다 회전축으로부터의 회전 반지름 RI를 일일이 다 측정해서 시그마 MIRI 제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규칙한 모양을 갖는 물체는 관성 모멘트의 계산이 번잡하지만 기하학적으로 대칭인 물체의 경우는 계산이 비교적 쉽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대칭인 물체의 경우 질량과 형태 그리고 반지름이 주어지면 미소 관성 모멘트를 수학적으로 적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의에서 적분해서 구해볼 것은 아니고 이미 계산해 놓은 공식들만 확인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고리의 경우 관성 모멘트는 I는 mr제곱입니다. 물론 회전축을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냐에 따라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물체가 XY 평면 위에 놓여 있고 Z축이 물체의 질량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놓습니다. 또 고리와 원통 껍질은 관성 모멘트의 표현식이 같은데요. 고리를 계속 Z방향으로 쌓으면 MR제곱이 계속 더해지는 꼴이므로 M을 원통 껍질의 전체 질량으로 놓으면 표현식이 같습니다. 이는 원판과 원기둥의 관성 모멘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원판의 관성 모멘트식은 I는 2분의 1 MR제곱인데 원판을 계속 쌓아서 원기둥을 만들면 원판의 관성 모멘트가 계속 합쳐지는 것이죠. 이때 M을 원기둥의 전체 질량으로 놓으면 표현식이 같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하학적 대칭체는 이와 같이 고리, 원판, 두께를 무시할 만큼 가는 막대, 속이 꽉 찬 구슬입니다. 이런 대칭체들은 아주 자주 활용되므로 관성 모멘트식을 외워두는 것이 좋죠. 참고로 질량 m이고 길이가 l인 가는 막대의 경우는 이와 같이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으로 회전시키는 경우에는 관성 모멘트가 12분의 1 ml제곱이지만 한쪽 끝을 지나는 축으로 회전시킬 때는 3분의 1 ml제곱이 됩니다. 이 경우는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먼 질량의 위치가 2분의 l이지만 이 경우는 가장 먼 위치가 l이 되니까 질량이 더 멀리 분포되어 있어 관성 모멘트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기하학적 대칭체들의 관성 모멘트가 정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실험으로 증명해보고 싶어요. 관성 모멘트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라고 했죠. 모든 단위는 공식에서 나오므로 질량과 회전 반지름의 제곱으로 정의되는 관성 모멘트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입니다. 예를 들어 원판을 돌려서 몇 킬로그램 미터 제곱의 관성 모멘트를 갖는지 실제로 측정해봤더니 1kg 미터 제곱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때 원판의 반지름과 질량을 대입해서 2분의 1 mr 제곱을 계산했더니 1kg 미터 제곱이 나온다면 원판의 관성 모멘트 공식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수행할 실험 설계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물체를 회전시키면서 I를 측정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정의할 때 회전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 KR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을 유도해봤잖아요. 어떤 회전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 KR이 몇 줄인지 알 수 있다면 회전체의 오메가만 측정하면 I는 오메가 제곱분의 2KR로 정리해서 몇 킬로그램 미터 제곱의 관성 모멘트를 갖는 회전체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회전체에게 정확한 값의 회전 운동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일반 물리책에서 자주 본 그림일 텐데요. 회전체에 줄을 감은 후에 질량을 알고 있는 줄을 연결해서 줄을 낙하시키는 것이죠. 추는 낙하하면서 줄을 풀게 되고 회전체는 빙빙 돌게 됩니다. 그렇다면 추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추의 직선 운동 에너지와 회전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된다는 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전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이 되었는지만 알 수 있다면 회전체의 관성 모멘트를 충분히 역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컨셉으로 실험 설계를 해볼 텐데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적 대칭체의 관성 모멘트를 측정해 볼 것이므로 물체를 바꿔가면서 회전시킬 수 있는 회전틀 자체를 도르래로 연결된 줄을 낙하시키면서 돌려보도록 해요. 지금 그림과 같은 회전틀이 있다고 해보죠. 이 회전틀은 마찰이 거의 없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회전틀의 아래 기둥에 실을 감은 후에 두 개의 도르래를 이용해서 실의 방향을 바꾼 후 끝에 질량 M인 추를 매달아 둡니다. 실이 감겨있는 회전틀의 기둥은 반지름이 R이라고 해둘까요? 이때 추가 낙하하면 회전틀이 빙빙 돌겠죠? 추는 낙하하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회전틀에는 회전축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점에서 장력이 작용하는 셈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회전틀의 각속력은 점점 증가하겠죠. 실이 더 빨리 풀리면 추는 더 빨리 낙하할 것이므로 추는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추를 h만큼 낙하시키면서 낙하시간 t를 측정할 것입니다. 물론 h를 낙하하고 나서도 추가 정지하지는 않죠. h만큼 낙하한 순간 어떤 v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또 그 v인 순간 회전틀도 어떤 오메가의 각속력으로 돌고 있겠죠. 그렇다면 m은 직선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이고 회전틀도 회전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식을 쓰면 이와 같겠네요. 우리는 이때 질량 m의 속력 v에 관심이 있어요. 질량 m은 최초 정지 상태에서 t초 동안 h만큼 낙하하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이용해서 v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t는 알지만 a는 모르네요. 그런데 h는 2분의 1 at제곱을 이용하면 h와 t를 알고 있으니까 a를 구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이와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낙하 높이 h와 낙하 시간 t를 알고 있으면 h만큼 낙하한 순간에 v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추 질량 m의 직선 운동 에너지는 쉽게 계산해낼 수 있겠네요. 그럼 회전 운동 에너지는 어떨까요? 각속력 오메가를 알아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v를 구했으니까 h만큼 낙하한 그 순간 실이 풀리는 순간 선속력이 v라는 얘기죠. 회전틀의 반지름 r을 알고 있으니까 v는 r오메가의 관계를 쓰면 그 순간에 각속력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회전 틀의 관성 모멘트를 I0로 놓고 회전 운동 에너지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들을 모두 구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죠?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회전 틀의 관성 모멘트 I0를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I0만 남기고 다 이항에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항에서 정리하는 게 좀 계산이 번잡해도 여러분 스스로 꼭 해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추질량 m, 추 낙하높이 h, 그리고 낙하시간 t만 측정하면 회전 틀의 관성 모멘트의 크기를 구할 수 있네요. 회전 틀의 질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회전축에 대한 질량 분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관성 모멘트의 크기가 몇 킬로그램 미터 제곱이 되는지는 계산이 되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회전 틀의 관성 모멘트가 0.007kg 미터 제곱이라고 해보죠. 지금 여기 두꺼운 고리가 있는데요. 이 고리를 회전 틀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줄을 h만큼 낙하시키면서 낙하시간 t를 측정하면 회전 틀 플러스 고리 전체의 관성 모멘트 I0 플러스 I 고리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0.042kg 미터 제곱이 나온 거예요. 그럼 고리만의 관성 모멘트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0.042에서 0.007을 뺀 0.035kg 미터 제곱이 고리의 관성 모멘트인 것이죠. 그럼 고리의 실제 질량 m과 실제 반지름 r을 대입해서 계산한 이론치가 0.035kg 미터 제곱이 되면 실험을 통해서 관성 모멘트의 공식을 성공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단, 고리의 관성 모멘트가 I 고리는 mr제곱이지만 이 경우는 아주 얇은 고리일 때만 해당되는 공식이고 고리가 충분히 두꺼울 때는 안쪽 반지름 R1과 바깥 반지름 R2를 각각 측정해서 I 두꺼운 고리는 2분의 1m R1 제곱 플러스 R2 제곱의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어요. 이제 같은 요령으로 질량과 반지름 또는 길이를 알고 있는 원판, 원기둥, 직육면체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물체를 올려놓고 실험을 반복한 후에 이론치의 공식과 비교해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건가 감이 왔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주 세계과학에서 제작한 관성 모멘트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회전체에 대해서 실제 실험을 수행해보고 결과를 분석해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